삼성전자가 조금 전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56조 1,3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가 상존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안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 늘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방금 나온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7월 초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에서 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 큰 차이는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소폭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의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생각보다 이제 부문별 실적을 봤을 때 네. 반도체 실적이 1분기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디스플레이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애플로부터 일정 금액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공적 발표는 안 했지만 예. 대충 그것을 감안하면 BEP를 겨우 넘을까 말까 수준이라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이 크게 이제 하락했던 것들은 예상했던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2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적 하락은 예상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확정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그 주식시장에서 본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또 오늘 공시한 내용에 대한 이 종합적인 평가 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잠정 실적 나올 때도 시장 예상치 6.1조보다는 양호한 실적이었고 오늘 또 확정 실적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6.6조 정도 나와서 시장에 또 삼성 실적보다도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뭐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이 감익은 불가피한데 어쨌든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잠정 실적도 그렇고 확정 실적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회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출액도 사실은 뭐 한 15조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11조 정도 봤는데 한 12조 네.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3.3조 정도 봤는데 한 3.4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특히 메모리 쪽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고 디스플레이 쪽도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지만 뭐 그거보다는 좀 더 잘 나와서 한 7,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핵심은 이제 DS 사업부 즉 부품인데 부품 쪽이 사업부별로는 좀 더 잘 나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이번 실적이 바닥이냐라는 데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적은 사실 1분기가 6.2조였기 때문에 1분기 네네. 실적이 바닥이었고요. 2분기는 예상보다 뭐 좀 빨리 회복되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3분기 눈높이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모바일 디램 고정 가격도 3분기에 QOQ로 15% 하락을 했고 스팟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 가격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어떤 이제 출하량 증가와 그리고 어떤 원가 혁신을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 소재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메모리 쪽 영향은 없지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많이 배제될 경우에 이제 메모리 소재 관련해서 어떻게 소싱을 할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11년 만에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는데 삼성전자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내부적인 결정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오늘 컨퍼런스 콜을 10시부터 하니까 네. 그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한번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론도 한 5% 감산을 하고 뭐 하이닉스도 뭐 10% 이내 수준에서 감산이 될 건데 삼성전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감산보다는 뭐 원Y로 이제 디램 공정 전환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웨이퍼 로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자연 이제 감산 정도 수준까지는 현재는 열어두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웨이퍼 투입을 줄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이슈는 어떨까 싶은데 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형 IT 기업,
내년부터 서버 투자 확대 이 부분도 이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사실 우리 D램을 놓고 보면 모바일하고 PC는 좀 회복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여전히 서버 쪽에서는 좀 여전히 재고 수준도 높고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투자를 하는 신호들이 대만의 서버 ODM 회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가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삼성도 보면 2분기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어쨌든 서버 쪽 출하량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가입자 단에서 이거 데이터 소비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서버 용량을 확장하는 그런 시도는 꼭 올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9월 달에는 갤럭시 폴드가 잇따라 출시가 될 텐데 이쯤 되면 기대감이 좀 오를 만도 한데 이 관련주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좀 놀란 게 삼성이 반도체 쪽 숫자는 잘 나왔지만 IM 쪽은 매출도 부진했고 네. 그리고 이익도 되게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물론 뭐 IM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하웨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삼성이 조금 일부는 반사이익이 좀 일찍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실망이 컸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도 어제 스마트폰 실적 아이폰 얘기하면서 아이폰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 감소했거든요. 애플 전체 실적은 1% 늘었지만 아이폰만 놓고 보면 10% 감소했기 때문에 여전히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5G가 이제 탈출구가 돼야 되는데 5G가 올해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여전히 인프라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이든 아니면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특히 제품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의 IM 부분이 당장 부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센터장과도 전화 연결해서 그 삼성전자 감산 계획과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일단은 사실 기업 내부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라인 최적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실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이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했던 이제 라인 재조정이라든가 품목을 저희들이 또한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재고가 쌓이는 것들은 물량을 줄이고 네. 대신에 품귀 영상이 있는 쪽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했고 또한 신규 팹들이 많이 건설되어서 네. 지금 스페이스나 유틸리티 라인은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곳에 있는 장비를 얼마 100% 채우느냐, 그다음에 라인에 100%를 가동을 할 거냐, 일부분만 가동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양보다 줄이진 않으니까 감사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네. 만들어 놓은 팹을 놀리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사한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것도 늘리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리고 신규 팹을 지어놓고 네. 다 가동을 안 하는 거죠. 풀로 부분 가동을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율은 가능하다, 조절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역설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가격 자체가. 가격은 사실은 7월 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가진 거거든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서 어떤 우세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또한 지금 10월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정말 수출을 완전 제한을 할지 아니면 허가를 해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칩을 공급받아야 되는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칩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일시적으로 저희들의 수급 밸런스가 약간 수요 우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전체 한 15개 항으로 되어 있는 1112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소재 쪽하고 전자 쪽이더라고요. 네. 전자 쪽은 특별히 반도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 제조용 장비와 실리콘 웨이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만약 그쪽도 뭐 완전 수출 규제 안 하더라도 지금 브라스오나 리지스트 같이 3개월 정도 유예되는 정도의 스탠스만 취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의 세계 품목보다 확대된 쪽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영향을 받겠지만 또한 그렇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또 감축시키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협력사들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산화, 그다음에 뭐 수입선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산화에 대해서는 뭐 그때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좀 쉽지 않다. 아직은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국산화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시기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인 수준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소재 같은 경우 공정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은 국내 공장에서 이미 라인을 해서 저희들이 뭐 바로 일괄적으로 생산 라인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소수 저희들이 사용한 지금 불화가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몇몇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본에 수입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장비 같은 경우도 국산화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네. 저희들이 아예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주로 CVD나 ALD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퍼니스 타입의 열처리라든가 CMP라든가 임플란타 같은 이온주입 같은 쪽, 그다음에 포토 쪽에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국산화율보다는 품목별로 따져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국산화가 돼 있지 않은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인데 특정 품목은 미국은 거의 생산을 또한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삼성 하이닉스는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네네. 당장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기업 전체가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생산이 조금만 감축되더라도 내지는 설비 투자 규모가 조금만 축소되더라도 당장 기업 실적에 영향을 크게 네. 받거든요.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네. 거기서 조금만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곧바로 위험 신호가 올 수 있는 금융권에서 보면 저희들이 뭐 이 연체가 된다든지 내지는 저희들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작은 기업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그 기업들이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사실 화이트리스트 이제 제외가 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 상황 좀 예의주시하면서 또 저희가 모셔서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